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경주시 안강읍 양동마을에 있는 한 목재 공장에 나무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온전한 나무 형태가 아니고요. 이 공장에서 제품으로 만들고 남은 나무 조각들을 땔감용으로 더 잘게 쪼개 놓은 거였는데요. 내일이 입동이라 그런지 이 뭉툭했던 바람꽃도 조금은 날선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좀 더 추워지기 전에 이 김장이나 땔감처럼 이 월동 준비를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이 연말을 향해 갈수록 여기저기 늘어놓은 마음을 추스르는 것도 이맘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자, 갑자기 땔감 얘기가 나와서 좀 마음이 급해졌는데, 하지만 급할수록 신중해야 한다는 거, 인생을 먼저 산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문제 드립니다. 신중해야 한다. 잘 아는 일이라고 해도 조심해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의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매사 신중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힌트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예, 평소 여러분 또 신중하게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한 세 음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사연도 좀 보내주세요. 얼마큼 신중하게 살고 계신지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화면이 뜨고요. 또 게시판도 있습니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가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방침 아래 이 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안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유은혜 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제 조금 전에 오후에 브리핑을 열었고요. 네. 고등학교가 사실상 1류, 2류로 서열화되어 있고 이 고교 진학 경쟁이 심화돼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 학교와 학생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 2025년에 맞춰서 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학교들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올해 안에 초중등 교육법의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근거 조항을 이제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5년의 유예 기간을 일단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고 활성화 차원에서 5년 동안 앞으로 한 2조 원 이상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도 함께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네. 2025학년도에 고교 학점제 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것에 맞춰서 일단 뭐 일반고 집중 육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 측은 오후 3시부터라 해서 지금 뭐 진행 중일 것 같은데 네.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금 뭐 반발을 상당히 지금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어쨌든 이들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설립 목적과 달리 입시 위주로 치우쳐 있다고 보면서 이제 일반고 전환을 서두르는 건데 해당 학교 학부모들 중심으로 또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죠. 오늘 오전 충북 진천에서 이 문중 시제를 올리던 남성이 인화 물질을 뿌려서 이 사상자가 발생했네요. 네, 사상자가 아주 여럿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께였고요. 지금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 이제 한 그 선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72세 되는 이제 분이신데 이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종중원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제 숨진 그런 상황입니다. 부상자가 11명 발생했고요.
부상자 가운데 5명 정도는 화상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본인도 범행 직후에 음독을 해서 병원으로 지금 옮겨진 상태라고 하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 문중원들하고 이 종중 재산 문제로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좀 아마 좀 불만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걸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화풀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방화군요. 자, 이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나왔어요. 네, 좀 한동안 뜸했는데요. 또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제 이 철원 원남면 죽대리 쪽에서 이제 폐사체가 하나 발견됐고요. 또 네. 파주 진동면 하포리에서도 또 이 멧돼지 폐사체 한 마리가 또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두 곳에서 지금 이제 발생하는 바람에 모두 지금 멧돼지 쪽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게 22마리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발견 지점은 모두 지금 민통선 안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원남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5번째 양성으로 확진된 지점하고 한 20m 정도 떨어진 뭐 그런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존 1, 2차 울타리 안이었고 진동면 역시 기존 2차 울타리 안에서 일단 발견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제 22건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토부에서 어제 민간주택 이 분양가 상한제 해당 지역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에 반발해서 이 100여 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다음 달에 전국적으로 걸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 모임이 있습니다. 미래도시 시민연대라고 하는 곳인데 네. 그곳하고 주거환경연합 측이 오늘 오후 4시에 일단 임원회의를 갖는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늘 회의에서 그 방안을 이제 확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국 단위의 이제 총 걸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고 다음 달 초 정도에 이제 그 총 걸기 대회를 열면 지금 100여 개 이상의 조합이 지금 참여할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입니다. 네. 지금 최대한 앞당겨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언제 진행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분들이 지금 행동에 일단 나서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이 도시정비 사업과 관련한 정부 규제 전반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좀 시행 유예를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용적률 규제라든가 인하가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불만의 목소리를 지금 이제 낼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부터 이 주거 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이 40만 원까지 월 40만 원까지 이 주택도시기금의 주거 안정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월세 대출이고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취업준비생이라든가 사회초년생,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제 예외로 해서 지금 이제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이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이제 변경을 해서 내일부터 지금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이제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네. 이게 우대형은 이제 그 1.5%, 일반형은 2.5% 정도 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월 40만 원씩 2년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이제 상품이고요. 네. 근데 대상주택의 제한이 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 원 이하,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주택에까지만 한정이 좀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 우대형은 사회 취약계층 수급자 세대주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베트남에서 인천을 통해 들어온 화물 포장재에서 이 긴다리 비틀 개미가 발견돼서 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개미입니까? 이게 좀 우리 그 흰개미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예. 그거보다 아마 이 좀 더 좀 독한 종자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열대 지역에서 서식하는 이제 악성 침입 외래종이고요. 2019년 10월 달에 이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지난 2월에 이제 그 해당 사업장이 인천항을 통해서 베트남에서 수입한 화물 3개, 그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고요. 네.
여왕개미 3마리하고 일개미 3,600여 마리, 그리고 예. 번데기도 한 620여 마리 정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 자체가 좀 이중으로 밀봉이 돼 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운송 과정에서 해당 개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희박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사람 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의 교라는 주지만 사람 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가요? 네, 다행이네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대학생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서 이른바 황제 생활을 한 가족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뉴스인데요.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이제 오늘 사기 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업자 이제 강모 씨 그리고 처조카 손모 씨를 이제 구속 기소를 이제 했는데요. 네. 이 강 씨의 누나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이제 불구속도 기소가 됐고 또 강 씨의 동생도 지명수배 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지금 관련이 된 건데, 네. 2016년 12월부터 이 전북 익산시 원광대 주변 원룸 16개 동을 사들였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그 96명 정도를 이제 끌어들여서 전세 자금 한 39억 원 정도를 챙긴 혐의입니다. 예. 피해 학생들이 지금 많이 발생했는데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2천만 원까지 이제 전세금이 묶여버렸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한겨울에 이제 수도 전기가 끊기는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뭐 고급 수입자 타고 해외여행 다니고 네. 심지어 카지노까지 들락거린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들은 대학생하고 다 취준생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오늘은 또 퀴즈를 여러분과 함께 풀고 있습니다. 내일이 입동이라 그런지 오늘 아주 바람 끝이 꽤 차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말을 향해 갈수록 마음이 좀 급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뭐든지 좀 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관련한 속담 풀고 있어요. 잘 아는 일이라고 해도 조심해야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속담입니다. 이것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오늘 퀴즈인데요. 의외로 오답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돌멩이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세음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퀴즈 당첨자는 오늘도 이 프로그램 중간과 끝날 때 소개를 따로 해드리고요. 먼저 문자로 들어온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878 쓰시는 분, 김천에는 맑은 가을 하늘이에요. 아동 지킴이 근무하다가 문자 보내신다고요? 7985님, 너무 신중하면 과유불급이 될 수 있어요. 또 지나치게 신중하면 신경 쓰지 않으니만 못할 수도 있죠. 0812님, 역시 지나치게 신중하다 보니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해요. 할까 말까 고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놓칠 수 있죠. 5112님, 오늘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구운 고구마 생각이 납니다 하셨고, 0161님, 수원 버스 안에서 듣고 있어요. 광교산 둘레길 산책 후 친구 주말 농장에서 무 4개 얻어서 무겁게 들고 갑니다. 마음은 아주 가볍게 빨리 가서 깍두기 무생채 해먹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6745님은 여자아이 2 키우는데 너무 조심조심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하려고조차 하지 않아요. 걱정입니다. 좀 대범하게 키우시죠. 뭐 지금부터라도. 5572님, 친정엄마와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뱃속에 아가가 벌써 10주 하루 됐습니다. 엄마께서 할머니 됐다고 좋아하세요. 미리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올 연말 잘 마무리하고 아가와 함께 우리 가족 행복하길 바란다는 문자 주셨습니다. 이런 사연들 마음도 따뜻하고요. 또 훈훈하죠. 예, 어떻게 사시는지 지금 이 방송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이런저런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신중해서 손해를 본 일, 신중했기 때문에 득을 본 일, 뭐 이런저런 사연도 함께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과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들어봅니다. 오늘은 춘천부터 가볼게요.
자, 김미주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춘천입니다. 춘천도 좀 쌀쌀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계절의 시계가 조금 앞당겨진 것처럼 낮인데도 불구하고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쌀쌀합니다. 예, 갑자기 적응이 안 되죠. 아침, 저녁으로만 쌀쌀했는데 낮에도 꽤 쌀쌀합니다, 오늘은. 자,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요. 강원도 춘천의 의원공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곳은 낮에는 문학이, 밤에는 별빛이 깃드는 곳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단풍들로 참 예쁘기로 유명한데요. 네. 입동을 코앞에 두고 단풍 윤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가의 정취를 더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아주 특별한 거리도 있습니다. 단풍 융단이라는 표현도 참 멋지네요. 그거 자체도 멋있는데 거기에 더 특별한 거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황금 비늘 테마 거리인데요. 먼저 현장 소리 들어보시죠. 예. 다니면서 시를 볼 수 있어. 어디 시요? 이쪽에 저쪽에 가면 시가 다 써져 있어. 여기 시가 있네. 같이 읽어볼까? 춘천이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산 너머로 졸음에 겨우 구름들이 단풍을 하며 돌아누고 눈부신 해에 이들들이 호수 가득히 떨어져 내려 은빛 고기대처럼 끌려다니고 있었다. 황금빛을 보는 중에서 걸어다니면서 시도 볼 수 있고 조각상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네. 시도 읽고 조각상, 감상도 하고 아이들이 많이 찾고 있네요. 이름이 아주 특별합니다. 황금비늘 테마거리요. 네, 그렇죠. 이 황금비늘 테마거리는 공지천 유원지 건너편에 강변 가로수길에 조성된 문화거리입니다. 춘천을 흔히 물과 안개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네. 특히 공지천은 수향, 이 춘천을 대표하는 추억과 낭만의 공간이자 많은 문화인들의 감수성을 잉태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은 조금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이회수 작가의 소설이자 베스트셀러인 황금비늘을 테마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앞서 그 유튜브 화면을 보니까 이회수 작가 모습도 보였고 그래서 이 낮에 문학이 깃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작가인 이회수 작가에게 공지천과 의암호는 삶과 문학의 고향이고요. 네. 이 소설의 배경지기도 합니다. 많은 문학작품을 통해 안개와 감성으로 춘천을 노래하고 물과 호수, 추억과 낭만, 그리고 예술을 그려낸 이회수 작가를 기리기 위해 만든 거리다 보니까요. 네. 작가가 직접 그린 그림을 금속 구조물로 조형화하기도 했는데 이곳이 이 테마거리의 상징 조각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길 중간중간에 작가와 작품을 주제로 하는 조형물들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부식이 좀 많이 돼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도 산책로를 따라 전시된 시 한 편 한 편을 바람과 함께 느껴보니 좋았습니다. 예, 이 부식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좀 안타까운데 관리를 좀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곳의 저녁 풍경도 멋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로등불이 들어오는 저녁 시간에는 가로등 아래의 단풍과 낙엽들이 운치를 더욱더 더해주는데요. 이 사랑과 사람이라는 주제가 참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평일에는 조금 한적하지만 주말이면 공지천변을 따라 길에 이어진 이 테마거리를 걸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이 거리에는 공지천을 마주보며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더라고요. 이 잔잔한 강가를 바라보고 있으니 바다와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면서 자연 속에서 무언가의 힘을 얻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의자에도 구석구석에 아기자기하게 볼거리도 숨어 있었는데요. 예. 어떤 볼거리일까요? 궁금한데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길 되게 좋다. 그치? 여기 자주 오면 좋겠다. 공지천은 자주 오긴 했는데 황금비늘 테마거리? 이 길은 잘 몰랐어요. 근데 오니까 정말 좋네요. 일 마치고 저녁에 산책 겸해서 와봤는데 운동도 되고 뜻밖의 추억 만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의 대화를 이렇게 좀 녹취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각사각 낙엽 밟는 소리와 함께 참 운치 있네요. 어쨌든 뭐 이 황금비늘 테마거리 이 소식 잘 들었고 혹시 주변에 또 갈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곳의 매력은 주변에 자전거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건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며 춘천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이 주변에는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관과 조각공원, 야외 공연장 등이 있어서요. 어느 곳이든 같이 있기만 해도 추억과 사랑이 샘솟게 됩니다. 같이 걷고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공원 끝자락에 있는 큰 원도막에 가서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시를 읽으며 산책로를 따라 늦가을 속에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낙엽의 거리, 낭만의 거리, 강원도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미주 리포터였습니다. 늦가을이 내려앉은 의암공원 안에 있는 황금비늘 테마거리. 누군가 손잡고 한번 걸어보시죠. 자, 이번에 순천으로 떠납니다. 최유린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순천입니다. 순천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현재 기온은 16도인데요. 햇살이 따스하게 드리워져 있지만 이 찬기운이 느껴지는 약한 바람이 꾸준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수 이 신북항이 4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션 오르간이 이곳에 설치돼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남해안 최대 규모의 항만인 여수 신북항이 지난달 준공식을 통해 베일을 벗었습니다. 사업비 1,330억 원을 투입해서 51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지난 2012년에 여수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기존의 여수 신항의 기능들이 폐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신북항 준공이 필요했고요. 이곳에는 관공선과 여수해경 소속 선박, 급유선 등 200척 가까이가 접안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신북항 방파제는 접안시설 820m, 총 길이 1360m로 해시계와 오션 오르간, 또 전망대, 등대 등 다양한 공간도 함께 들어섰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화면에 파도가 만드는 음악, 자연이 만드는 소리, 오션 오르간 이런 소개 문구가 보이는데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곳에 설치됐다고요? 맞습니다. 먼저 오션 오르간은 파도가 밀려들 때 발생하는 공기의 힘이 30개의 파이프에 전달돼서 아름다운 자연의 음악을 연주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네. 실제 오르간과 비슷한 소리를 남해 바다 품 안에서 들을 수 있는데요.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강호수 과장과 함께 현장 둘러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파도는 동력으로 이용하지만 일부 이제 보조 동력을 만들어서 그걸로 해서 이제 공기압은 충분히 만들고요. 그래서 이 작은 파도지만 이 파도 높이를 잡아서 그 높낮이에 따라서 음악이 울리도록 지금 그렇게 센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파도가 높으면 고음계가 열리고 파도가 낮으면 저음계가 열리게끔. 이게 저 파이프 오르간 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여기 10개씩 파이프가 10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에서 나는 소리예요. 아, 이 작동 원리가 그러니까 파도의 높낮이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 네. 파도가 높을 땐 높은 낮을 땐 낮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파도만으로는 다 안 되니까 이제 보조 동력도 사용해서 이렇게 음을 만들어내는 오르간인데 어쨌든 여수 신북항에 이게 랜드마크가 되겠네요. 일반인들에게 이 개방이 됐을 텐데 반응 어떤가요? 이 반응은요, 이 파도의 높이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갔을 때 웅장하게 오르간 소리가 나니까 뭔가 바다 품 안에서 오르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 공간에 계속 머물게 됐는데요. 예. 자연스러운 음색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며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관람객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여기 오픈한다고 해서 구경 왔어요. 환상적이야. 양쪽으로 바다 가운데를 걷는 기분, 그리고 바다 오르간 너무 신비해. 밑에 가서 듣고 사진 찍고 그랬어요. 돌고래 소리 너무 좋았어요. 자연의 소리고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소리가 아니고 소리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평온하게 해준다고 할까? 톡 튀는 음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올 것 같아. 크로아티아에 자다르 해안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세계에서 두 번째 생기는 것인데 이거를 안 들어볼 사람이 있을까요? 요새 이렇게 새로운 게 들었으니까 오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고 올 것 같고. 네. 크로아티아의 자다르 해변에 이제 이게 있다고 앞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거 들으러 여수로 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션 오르간이 자다르 해변에 이어서 여수 신북항에 두 번째로 설치가 됐는데요. 네. 이제 저도 일을 취재를 하러 간 거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좋은 사람과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꼭 가세요. 여러 번 가십시오. 네. 그 주변에 사시니까. 이 음악이 흐르는 방파제 여수 신북항. 지금 그 진입로 포장 공사 진행 중이라고요? 예, 방문을 하셨다가 길이 맞나 헤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입로 포장 공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임시 포장도로를 따라서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여수 신북항 방파제 입구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예. 여수해양청은 이를 포함해서 계류시설 축조와 부대 공사를 오는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인데요. 네. 이 바로 옆에는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오동도가 있어서 관광객들의 접근이 쉽습니다. 이 신북항이 서남해안권 항만 서비스 지원과 함께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의린 리포터였습니다. 여수 관광객들 많이 늘고 있는데 볼거리가 하나 더 생겨서 더 많이 찾아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신중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잘하는 일이라도 조심해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의 우리 속담. 이것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해서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정답만 빼고 먼저 이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22님. 모두 온라인 세상으로 바뀌어 초고속으로 변화돼가는 세상을 따라가려면 이 속담처럼 가다간 뒤처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매사에 신중에 신중을 해야 실수가 없죠. 라고 하셨고 3343님 요즘 보기 드물죠. 갈수록 잊혀져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속담입니다. 하셨고 9006님 이것도 두드리는 마음으로 운전하다 보니 30여 년 동안 큰 사고 없이 택시 운전하고 있다고 처음 문자 주셨습니다. 또 3025님 창원은 더없이 높은 가을 하늘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에 태어날 둘째 손주 건강히 모든 가족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고 5533님 저는 100번도 더 두드려서 도전도 못합니다. 겁이 너무 많아요. 그게 죄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 너무 신중하신 분이네요. 6161님 어릴 때는 학교 갈 때 이것도 건너갔어요. 물에 빠지기도 많이 했죠. 라고 하셨고 안난영 씨, 이 고흥에서 한 달 살아보기 다녀왔습니다. 귀촌하려고 폐가 보고 왔는데 내년에 수리해서 가려고 구상하면서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처음 문자 주셨고요. 8513님, 오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이 새로운 직장 면접 보고 오는 길입니다. 아, 이걸 조심스레 건너는 심정이라고요. 새로운 출발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연 소개해드린 분들 외에도 제가 이제 당첨자를 좀 소개해드리는데요. 5572님, 6745님, 5112님 모바일 커피 쿠폰 먼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사연과 함께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끝날 때 또 당첨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피 쿠폰 남아있거든요. 3시 34분 돼가고 있어요. 꽤 쌀쌀해진 날씨 소식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까지 이어드립니다. 기상청 최영호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겨울철 체감으로 가장 춥게 느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람인데요. 현재 바람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오늘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종일 강하겠고 그 밖에 내륙 중심으로도 약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우선 점차 떨어지는 기온을 실감하게 해주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이 올가을 최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 정도로 평년 수준으로 많이 내려왔고요. 어제에 비해선 2, 3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이보다는 좀 더 낮게 기온을 느끼게 해주고 있고요. 내일 아침 서울이 1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 파주는 영하 4도, 대관령 영하 3도 등으로 영하권의 기온도 많아서 서리와 얼음 소식도 간간히 들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14도 정도 서울이 예상이 되는데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지만 더 춥게 느껴지는 이유는 또 바람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기온은 약간 올라도 여전히 추위가 느껴지겠고요.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도 한
차례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다음 주 목요일 14일에는 수능 추위가 예상돼 춘천이 영하 1도, 서울도 영상 1도까지 떨어지고요. 수능날 낮 기온도 서울이 9도에 그치는 등 낮에도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모레까지 대부분 이어지지만 동해안 쪽은 다릅니다. 오늘 비 소식 들어있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아침까지 조금 더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강원 영서 쪽으로 나쁨 예보고요. 다른 지역 대부분 무난하지만 충북 등 일부 중부 내륙으로 이른 오후까지 좀 좋지 않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3.2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였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작업 구간도 사고 구간도 많습니다. 끝까지 전방 주시와 안전 운행을 부탁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서창 분기점 부근 3차로고요.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군자 분기점부터 6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작업 여파를 크게 받아서 감곡 나들목부터 정체가 극심하니까요. 미리 우회 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으로도 문경세제 나들목 일대 4km, 장현터널 부근으로는 2km 구간 모두 작업 때문에 밀리고 있고요. 반대 창원 쪽은 충주 나들목 부근과 문경세제 부근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천안 쪽 서논산 2차로에서도 2시간 넘게 작업이 이어지면서 부근 3km 구간이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교통량이 늘면서 기흥에서 수원 또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이 8개월 연속 경기 부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태도 논란에 대해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강기정 파동과 상관없이 패스트트랙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내년 이후 한국 측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정하기 위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약 47억 달러 수준의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때문에 일방적 분담, 과도한 분담, 경우에 따라선 굴종적 분담이 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도입이 가능하다며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당국이 예년보다 한 달 빠른 이달 중순쯤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번 한미 연합 공중훈련은 2017년까지 시행했던 비질런트 에이스 명칭을 쓰지 않고 훈련 규모도 비질런트 에이스와 비교해 축소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남일보의 노인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대구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대구 지역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유한국 대구시 구청장 군수협의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구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빼대로 한 고교 무상급식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2017년 대구 지역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 데 이어서 지난해부터는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했고 원래는 중학생 전체로 무상급식이 확대됐습니다. 네. 이 덕분에 대구시는 전국 유일의 고교 무상급식 미시행 광역단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만 했을 뿐 여전히 오명을 모두 벗었다고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게 이제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는 게 아니라 고3부터 그것도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면서 이걸 또 점차 확대하기로 하면서 뭐 비판을 받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고3 학생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은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하고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고2와 고1 학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구시가 40%, 시교육청이 50%, 구군이 10%를 각각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지역 초, 중, 고교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22만 6천 명으로 전체 초, 중, 고등학생의 89%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광역단체들과 달리 고교생 전체가 아니라 고3만 무료로 진행하게 되면서 비난을 사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말씀 들어보니까 고3만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2021년에 이제 고2, 그다음에 2022년에 고1 학생. 그러면 문제는 내년에 고1 되는 학생들에겐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고3만 이 무료급식 하는 거조차도 쉽지 않은 입장이었죠. 네, 애초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예산 사정을 이유로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네. 원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2021년 6월 세계가스총회 준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사유지 매입 비용, 지역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추진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2021년부터 무상급식을 진행하자는 것이 대구시의 방침이었습니다. 네. 권 시장은 지난달 24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고교 무상급식은 해야 하는 일이지만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행하는 게 어렵다고 24일 날 밝혔다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뭡니까? 네, 학부모는 물론 지역 시민단체를 포함해 언론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내년도 당장 필요한 사업에 들어갈 예산 때문이라는 발언은 고교 무상급식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 지역의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예산을 분석해 대구시가 직접 지출하는 2019년 순계 예산 4조 7,286억 원 기준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36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SOC 등 개발 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지출돼도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검증이나 시민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경우도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 지역 정치권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정의당 대구시당 등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 대구의 정당들이 참여하는 대구 정치회의 소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많은 단체에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렇게 무상급식 관련해서 단기간에 입장을 바꾼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권영진 대구시장과 간흥미 시교육감은 올해 예산에 중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발표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이때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자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권 시장과 강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었지만 당시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구 기초단체 중 한 곳인 달성군이 올해부터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예산 24억 8천만 원을 편성하면서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시교육청, 시의회, 구군청이 뒤늦게 협의에 나서서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이 실시했습니다. 대구시가 달성군 군 하나만도 못하냐라는 비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덕에 이제 무상급식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합의에 이 대구시 의회 의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이게 또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요? 특히 야당 일각에서. 이유가 뭡니까? 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대구시와 교육청이 단계적 고교 무상급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면 대구시의회는 예산안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고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대안은 없는지를 제안하고 토의해야 하는데 시의회 의장이 덜컥 합의해버렸으니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급식 정책과 예산에 대해 어떻게 심사할 수 있겠냐며 의장은 명확히 자기 입장을 밝히고 다른 시의원들도 의장의 행보가 적절한지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의회의 역할을 좀 제대로 했어야 한다라는 지적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가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서 학교 급식을 정치 논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은 정치 행태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남일보의 노인호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쌀쌀하죠? 네, 쌀쌀한데 또 가을이라서 예. 아주 걸어 다니기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온치가 있어요. 또 낙엽도 우수수 떨어지고 네네네. 바람이 좀 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씨에 밖으로 나오시지 않으면 약간 후회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시 끝나자마자 나가야 되겠군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 그 유명한 곳인데요. 관동팔경 하면 아마 다 이제 아실 것 같고 또 한 번 정도는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고성에 있는 청간정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관동팔경이 이제 유명한 곳들이 뭐 경포대라든지 죽서로 이런 곳들이 있는데 예. 아마 청간정이라고 하면은 가본 듯도 하실 것 같고 또 들어보신 것도 같을 것 같은데 예. 여기 약간의 사연이 있어서 조금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고성의 청간정엔 어떤 사연이 깃들여 있습니까? 네, 일단 그 관동팔경에 대해서 이제 조선시대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여러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인, 묵객,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송강정철 같은 경우 관동별곡에 이제 관동팔경의 몇 장소를 이제 노래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한양에서도 궁금하신 거예요. 관동팔경이 어떤지. 그래서 이제 그림도 보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자기의 느낌을 시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 관동팔경을 두 분의 임금님이 시로 적어놨어요. 숙종하고 정조 임금.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게 정조가 지은 그 관동팔경의 제목을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텐데 네. 들어보시면은 약간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총석정, 삼일포, 낙산사, 경포대, 죽서루, 만경대, 월성정, 망향정. 조금 달라요. 그리고 만경대 지금 뭐죠? 말씀드리는 예. 청간정하고 그 자리에 청간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만경대가 그렇죠, 들어온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뭔가 이 청간정하고 만경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겠구나.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조가 왜 만경대를 얘기를 했고 그 이전에 다른 기록들은 거의 대부분 청간정으로 되어 있는지 네. 그 내력이 좀 이제 궁금해서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 고성에 이제 청간정 관련된 자료들은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오는데 예. 약간 오래된 자료, 그러니까 1920년대 자료를 보면은 거기 독특한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청간정이라는 정자로 추정되는 건물이 하나가 있고 네. 그 옆에 돌기둥이 있는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청간정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보는 정자 말고 예. 그 건물이 하나가 더 있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짐작이 가능해서 네. 그러면 여기에 또 옛날 모습이 어떤가 이런 게 조금 더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짐작을 좀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다행히 예쁘고 예. 그다음에 특별한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쁘기까지요. 네. 예. 조선시대 이제 그 아까 이제 시인 묵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화가들도 예. 이 청간정 일대를 많이 찾아갔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그림만 하더라도 유명한 분으로 꼽으라 그러면은 겸재정선, 그다음에 표암 강세왕, 그다음에 예. 이제 또 허필이라는 분이 관동팔경을 전체를 그렸었는데 역시 청간정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공통적으로 아까 그 제가 잠깐 말씀드린 사진처럼 정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기역자로 꺾여서 붙어
서 있는 그림을 이제 그려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어느 게 청간정이고 또 그 옆에 있는 건물은 뭘까? 그건 뭘까? 예.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 청간정 옆에 만경루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 정자를 뜻하는 말인데 요거는 1층짜리 건물을 뜻하고요. 네. 루라고 하는 거는 마루집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좀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가는 마치 2층처럼 보이는 건물을 뜻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림에 보면은 정자형 건물이 하나가 있고 누각형 건물이 하나가 있어서 예. 정자형 건물은 청간정, 그 다음에 누각형 건물은 만경루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정조의 만경대는 예. 요 일대의 바위 언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곽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조 임금은 이 청간정뿐만 아니라 그 청간정을 품고 있었던 만경루와 그 일대 풍치를 다 시의 제목으로 정하면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관동팔경에서 청간정 들어갈 자리를 만경대로 지으신 거죠. 정리해 보면은 그 청간정과 이 만경루가 있는 곳의 바위 절벽을 이제 만경대라고 네네네네. 하면서 네. 그 멋진 모습을 관동팔경에 이 정조가 그렇죠. 넣은 시로 거예요. 네, 이제 시로 예. 이제 지으신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예. 지금 그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약간 좀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지금은 언덕 위에 청간정이 있는데 예. 옛 그림 속에 보면은 그 정자하고 그다음에 누각의 위치가 예. 바닷가에 닿아 있어요. 그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 1928년에 새로 지으면서 예. 그 계속해서 이제 바다의 파도가 들이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바다를 볼 수 있는 지금의 이제 길가 쪽 언덕에다가 예. 이제 정자를 세웠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답사를 가셔서 아 여기가 청간정이구나 하고 사진을 찍고 또 거기를 이제 감상을 하시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력을 보면은 야 요 자리에 오기까지 조선시대 사람들하고 내가 보는 자리가 좀 달랐을 거고 예. 만약에 내가 겸재의 시각으로 본다면 정선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다음에 표암 강세양의 시각으로 본다면 조금 더 밑으로 가야 이 모습을 좀 더 예쁘게 볼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옛 청간정하고 만경루가 바닷가에 더 가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흔적조차 없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안타깝게 거기가 그 군부대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기 예. 철조망을 쳐놨어요. 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고 아 저기가 그 자리구나 정도로만 확인을 할 수가 그렇군요. 있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들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좀 이렇게 좀 풀어내는 게 필요할 네. 것 같아요. 근데 직접 가지 못하는 분들 이 전시로도 좀 만날 수 있다면서요? 아 맞아요. 지금 그 춘천 예.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관동팔경 시리즈를 매년 특별전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4번째입니다. 근데 그 4번째 주제가 바로 청간정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느 전시 같으면 이제 사진과 더불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데 예. 거기는 바닷가 분위기를 실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직접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길을 약간 돌아가는 게 되긴 하지만 네. 춘천을 들러서 청간정 특별전을 보시고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찾기를 돌려서 이제 고성 쪽으로 넘어가셔서 직접 눈으로 청간정을 확인하고. 보시면 야 그래도 그냥 정자를 보는 것보다 예. 그래서 정철의 눈, 그다음에 정조의 눈, 그다음에 겸재의 눈으로 네. 청간정을 보시니까 이분은 굉장히 이제 수준 높게 그러네요. 자연을 감상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전시는 언제까지입니까? 12월 중순 15일까지 진행되니까 그래요? 아마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번 예. 주 다음 주 좀 편하실 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마침 이 국립춘천박물관에서 네. 이 청간정 특별전 열리고 네네네.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회 놓치시지 말고요. 글쎄요. 이 역사 속에 지금 해주신 얘기들 네. 또 개인적으로 또 공부도 좀 해가지고 네네.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동팔경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팔경 가운데 제일 유명한데 네. 그 유명한 이유가 아무래도 그 자체 풍광도 예쁘기도 하지만 네. 아마 금강산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 보니 금강산을 찾아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가다 보니까 청간정, 총석정, 삼일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했고 예. 그것이 이제
몇백 년에 걸쳐서 쌓이면서 공동의 어떤 정서가 만들어졌는데 예. 지금 말씀드린 청간정은 남한에 있는 6개의 관동팔경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밖에 저희는 못 가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조선의 완벽한 그 시인 묵객의 느낌을 가지려고 한다면 금강산 가는 길이 열려서 그 북쪽에 있는 삼일포나 총석전까지 두 가야. 곳까지 다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금강산까지 보신다면은 예.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조선시대 그 느낌, 그다음에 그 그림의 어떤 감상을 조금 더 완전하게 하면서 옛사람과 조금 같은 느낌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관동 기행을 꿈꾸면서 지금 네. 막혀있는 이 금강산 관광 하루빨리 좀 재개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 조금 좋은 쪽으로 풀려가지고 네. 조선시대에 진짜로 모든 사람들 제주도에서 그 덕을 쌓았다고 하는 김만덕이라는 분도 소원을 정조임금이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금강산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뭐 금강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의미는 경치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박광일 역사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돌다리죠. 돌다리. 잘 아는 일이라 해도 조심해야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우리 속담이에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정답들 많이 맞춰주셨고요. 사연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7914님, 늘 성급한 판단으로 후회 많은 나이, 어느덧 50대 중년 되셨다면서 남은 인생은 정말 심사숙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선물 받으실 분들은 6251-7914-3319-0809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분들과 함께 이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저는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일기. 학교에서 산불 예방에